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강에서 만나 뵙네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 체력을 길렀다면은 지금부터는 뭐냐면 5강서부터는요 동사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나갈 거예요. 이 동사랑 관련된 문법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영어에서 동사에 대한 성질, 동사의 변형 형태들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영어가 한 단계 눈을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투부정사, 동명사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보고 마지막에는 토익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는지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인터넷에 앉아 계신 분들 다른 창은 다 꺼주시고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불러도 가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투부정사는 뭐냐? 투부정사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끝내보죠. 일단 투부정사의 외모부터 보죠.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요 두 가지만 알면 우린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형태부터 보면은 투부정사는 어떤 게 투부정사예요? 교재 보세요. 요건 안 씁니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 이렇게 간단해. 투 다음에 동사 원형만 오면 무조건 뭐예요? 투부정사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면 무조건 뭐야? 투부정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도 있죠. 말에는 긍정문도 있고 부정문이 있으니까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투 이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투 이하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형태는 간단하게 이렇게 봤어요. 크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 무조건이야. 투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투부정사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는데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도대체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투부정사. 투부정사는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명사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용사 역할을 해요. 문장 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사 역할을 해요. 자, 투부정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명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라고 배웠어요?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목적어 어때요? 목적어 괜찮죠? 예, 목적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배웠던 개념 보호 어때요? 보호도 될 수 있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 명사와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때요? 투부정사가 모두 될 수 있어? 보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야? 명사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갖다 학생들이 외우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가르쳤더니요 주목부라고 외우고 있어요. 외우면 안 되지. 이해를 해야지.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명사를 투부정사가 명사가 될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무난하죠. 그러면 자 주어란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한번 풀어 써볼게. 주어는 뭐예요?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딱 오는 거야. 투부정사가 이만큼 와요. 여긴 당연히 투로 시작하겠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겠지. 이렇게 오고서 이 투부정사가 데리고 있는 시구가 끝나면 이제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당연히 주어가 끝났으니까 뭐가 와요? 동사가 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목적어로 필요하면 목적어도 올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목적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네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여러분 목적어는 뭐 뒤에 오는 게 목적어예요?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야.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해서 영어 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저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주어가 오겠지.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투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보호가 된다네.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보호 역할을 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보호가 될 수 있는 문장 형식은 몇 형식과 몇 형식에서 나오는 거였죠? 오케이. 2형식과 몇 형식? 5형식에서 볼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 형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주격 보호가 나왔죠? 비동사 다음에 그 주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어 다음에 우리 이 형식 문장은 반드시 어떤 동사? 비동사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투부정사가 쭉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보호가 2형식만 있나요? 5형식에도 있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고. 이게 아니죠? 예. 날 실수. 그렇죠? 예.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여기 동사가 당연히 오겠지. 그쵸?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조가 오고 이제 목적 보호가 와야 될 자리죠. 이 목적 보호는 뭐가 될 수 있다? 명사와 형용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투부정사 명사되네.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꿰차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투부정사가 명사라는 얘기를 풀어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 이하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투 이하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는 동사입니다. 뭐를? 투 이하하는 것을 이번에 목적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어. 주어는 뭐뭐이다. 즉 투 이하하는 것이다. 주어는 투 이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5형식이죠. 5형식 문장 제가 제일 사랑하는 문장 형식이에요. 5형식 문장을 잘 알게 되면 영어가 늘어납니다. 항상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뭐하도록? 투 이하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대요. 오케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요? 그럼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그렇죠. 뭐라고 배웠어요? 형용사는 뭐야? 명사 수식이죠? 오케이. 그럼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 즉, 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데리고 있는 식구가 쫙 붙어 이렇게 쫙 붙습니다. 이게 붙겠죠?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야?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투부정사.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투 이하한 명사. 그렇죠? 만약에 이 명사가 주어로 쓰였다면 이 뒤에 뭐가 오겠어요? 또 동사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왜? 명사는 명사인데 투 이하한 명사가 동사하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얘가 목적으로 쓰였다면 앞에 뭐가 오겠어요? 이 앞에는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올 수 있겠지. 주어는 동사하다. 항상 해석할 때는요. 주어, 동사 한 번에 해석하는 거예요. 주어는 동사하다. 뭐를? 명사를. 그렇죠?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 투 이하한 명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형용사의 영법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다. 투부정사는 3개나 되네요. 되게 많이 하네. 그렇죠? 그럼 부사네. 그러면 부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사는 어때요? 형용사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문장 구조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오느냐? 부사일 때는 자, 어떻게 보냐? 주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죠? 형용사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입니다. 주어는 뭐뭐합니다. 우리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취급한다고 그랬죠. 주어는 뭐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용사 취급하는 거죠. to 이해하기 위해서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뭐야? 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또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아이고 또 목적어로 했네. 예, 목적어를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제가. 예,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죠. 예,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to 부정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어는 동사하다. 뭐를? 목적어를 뭐 하기 위해서? to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사처럼 쓰인 거죠. 왜? 여기서 형용사 수식했고 여기서 뭐 수식했어요? 동사 수식했으니까. 그래서 부사는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형용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을 보면서 정말로 실제적인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명사 역할의 주어 역할 보세요. 그 예문 to achieve my lifetime dream. 지금 to부터 dream까지를 네모로 딱 묶어버리면 얘가 to 부정사로서 뭐가 되는 거야? 문장에 주어가 돼 있는 거야. 즉 achieve 성취하는 것이죠. 나의 lifetime dream, 나의 평생 dream을 성취하는 것은 is very challenging,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I decide to date with her. 지금 I란 주어가 나왔고 decide란 동사가 나왔어요. decide는 무엇을 결정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해? 목조가 필요한 거야. 그 목조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to date with her라는 뭐가 온 거죠? to 부정사가 와서 목조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데이트하는 것을 결정했다가 누구랑? with her, 그녀와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자, 보호 역할입니다. 보호 역할. My dream is to establish a global company in Par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비동사 다음에 투명사가 왔죠? 여기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 비동사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 즉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하고 명사가 나와야 말이 끝난다고 그랬어. 근데 투부정사가 왔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투부정사는 뭐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거기 있는 세 가지예요. 투 이해하는 것이다. 투 이해해야 한다. 투 이해할 예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쓰인 경우야. 뭐로? 목적보호로. 보세요. They asked me to find the missing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 요청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투부정사가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보호로 쓰였죠.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반드시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를 해석합니다. 그들은 요청했다. 내가 find, 찾도록. 내가 찾도록. 뭐를? missing child. missing은요, 실종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실종된 아이를 찾도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보호로 쓰인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ask란 동사는 이 동사의 성질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야. 뒤에 목적어가 오고 또 뭐가 와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라는 걸 배운 거예요. 목적어 목적보호로.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항상 동사의 성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형용사 역할.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뭐를? A great news. 엄청난 소식을.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에요?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소식이죠. 너에게 말할 소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정사가 어땠어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 경우죠. 너에게 말할 소식.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니까 뭐예요?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해놓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거는 요 강의 시간은 안 할게요. 이거는 약간 그 어드밴스 레벨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니까 한번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부사로 갑니다. 부사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y are happy. 그들은 어때? 행복합니다.
뭐 해서? to 이하. 그렇죠? to 이하 해서. 그래서 부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이하가 지금 앞에 있는 뭘 수식해요? happy를 수식하잖아. 그들은 행복합니다. to 이하 해서 행복한다. to see their father. 그들의 아버지를 보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I will do my best to get the contract. 이 문장에서 보세요. 나는 do my best 하면 뭐예요? 나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he contract. 컨트랙트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이다. 앞에 있는 동사 do를 꾸며주는 거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설명했어. 선생님, 지금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my best를 시켜주는 걸로 보면 안 됩니까? 요거는요, 한국말 실력이에요. 한국말 실력이 출중하면요, 영어도 편합니다. 컨트랙트를 얻는 최선이야? 한국말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컨트랙트를 얻는 최선?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게 한국말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명사 수식하지 못하는 걸로 봐야지. 앞에 있는 동사 수식을 봐야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감정 형용사 나오고 투명사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는 감정 형용사다. 여기까지 한 번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석해? to 이하 해서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해석을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해석하면 어때요? 거꾸로 해석하죠?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부터 뒤로 쫙 쭉쭉쭉쭉쭉쭉 개미 퍼먹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진주어와 가주어입니다. 진주어와 가주어는 뭐냐? 일단은 칠판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 진주어와 가주어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절대 아니죠.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To choose a right person for that job is very important. 지금 to부터 어디까지가? to부터 job까지가 지금 투부정사가 되고 있는 식구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경우입니까? 주어 역할을 한 경우야.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동사 나온 이런 문장 구조죠. 자,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가 동사의 주어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좋다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뭔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하냐? 주어가요, 너무 커. 주어가 너무 길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주어가 긴 거 되게 싫어합니다. 즉,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죠?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어때요? 요거야. 완전히 무슨 구조입니까? 저같이 머리가 큰 구조다 그야. 그죠? 머리가 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불안정해.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인 구조로 가져갈까? 미국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주어를 줄일까? 그러다가 어떤 미국의 언어학자가 제안을 한 거야. 누군지는 저도 모르죠. 예. 그냥 저도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느 언어학자가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를 이트로 받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트로 받자. 그리고 뒤에 동사를 쓰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주어가 아주 슬림화돼 버렸죠. 즉 머리가 작아졌어.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응? 머리 작은 요새 얼굴이 작아야 또 미남 미녀라며요. 응?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미남이나 미녀가 될 수가 없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주어를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 뒤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나온 거죠. 얘가 뭐예요? 얘는 뭐야? 가짜 주어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를 줄이기 위해서 간 거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갔어? 이 뒤에 가서 붙은 거죠. 이게 바로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to choose a right person for that job is very important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to가 들어간 거죠. 이 문장에서 it는 가짜고 진짜는 어디요? to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it가 뭐야? 짝퉁 주어라 그야. 짝퉁이고 뒤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해석하면 뭐예요? to 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거 important, crucial, necessary 같은 거는 어때요? it가 가주어로 나오고 진짜 주어는 to 이하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잠깐은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약간 고급 문법입니다.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진주어 가목적어 구문으로 갑니다. 진주어 가목적어 구문이에요. 이거는 진목적어 가목적어 구문은 몇 형식에서 존재하는 거냐면 5형식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5형식 문장 우리 배웠지?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차례입니까? 목적어가 나올 차례죠? 목적어 나올 차례야.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온 거냐면 투부정사가 온 경우예요. 투부정사. 왜?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갈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투부정사는 뭐라고 배웠어? 명사니까. 명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죠?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목적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문장이 이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목적어가 이번에 어때? 너무 비대해. 해석은 좋다 그거야.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해석은 좋은데 보기에 너무 안 좋아. 이번엔 무슨 구조예요? 얼굴도 작고 다 좋아. 근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배가 이만해. 다리도 짧아. 팔도 짧아. 이거 봐주면 합니까? 무슨 구조? 펭귄 구조예요. 펭귄 구조. 배가 너무 불뚝해. 이것도 미국 사람들 가뜩이나 그 사람들 비만한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 목적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또 그때 그 어느 학자, 그 학자가 또 제안을 한 거야. 그러면 아싸리 얘를 뭐로 받자? 이트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동의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 투부정사를 뭐로 받는 거야? 이트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온 거죠. 그러면 얘를 버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진짜 목적어는 어떻게 갔어요? 문장 맨 뒤로 보내서 to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얘가 뭐예요? 짝퉁 목적어고 얘가 진짜 목적어죠. 이게 바로 진목적어, 가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목적어, 가목적어는 몇 형식에서만 존재합니까? 예, 5형식에서만 존재하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y found to make some profits this year impossible이에요. to부터 year까지를 네모로 묶어버리면 이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impossible은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5형식 문장이지.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는 건 유일하게 몇 형식에서만 볼 수 있는 구조예요. 5형식에서만 가능한 구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면은 그들은 발견했다. 목적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to부터 this year를 뭐로 받은 거예요? it로 받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뺀 거죠. 진짜 주어가 아니라 뭐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놨죠. find, think, consider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로 오게 되면은 뒤로 빼고 짝퉁 목적어 it를 갖다 놓고 진짜 주어인 진짜 목적어인 to 이하는 어떻게 맨 뒤로 붙여서 문장을 만든다 그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갑니다.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예요. 제가 가끔 혀가 꼬입니다, 여러분. 예, 술 먹은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술 먹고 하진 않겠죠. 음주 수업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예, 아무튼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란 제가 이 문장을 하나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 bought a gift to give my mom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샀다. 그렇죠? 뭘?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에요? To give my mom. 얘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이네. 왜? 명사 수식하니까 나는 샀다 선물을. 어떤 선물? 나의 어머니에게 줄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샀다. 동사의 얘는 이 문장의 전체 동사가 되는 거고 이 give도 to 부정사로서 동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얘도 어때?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동사는요, 동사든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든 간에 얘네들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가 모셔야 될 주인이 필요합니다. 즉, 그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에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트의 주체는 누굽니까? I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문장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 이 기부의 주체도 I입니다. 즉, 문장에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모든 동사 또는 동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의 주어는 누구야? 그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나는 샀다, 선물을. 예를 들어서 이 기부의 주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누구로? 그 책에서 보면 누구로 나왔습니까? 그 책에서는 누구 나왔어요? 허로 해볼까요? 허. 그녀가, 그렇죠? 그녀가 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녀가 주다, 또 she give라고 또 써요? 이러면 너무 부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이 give라는 동사에 뭘 써주는 거야? 주어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주냐면 전치사 for를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를 써주면 돼요. 근데 인칭대명사 할 때 뭘 써? 목적격을 씁니다. 우리 인칭대명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죠. 이거 나중에 다 한 번에 딱 잡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목적격 허를 넣는 거예요. 허. 그래서 이 기부의 주어가 이제는 얘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요? 얘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나는 샀다, 선물을. 그녀가 줄 선물이죠. 그녀가 누구에게? 나의 엄마에게 줄 선물. 그렇죠? 예. 여자친구가 본데, 그렇죠? 여자친구가 나의 엄마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걸음주기 문제. 여기서 잠깐도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 Blank a capable employee. capable은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능한 직원이야. 그리고 select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게 돼 있네요. select는 뜻이 뭐냐면 선출하다라는 뜻이죠. 선출하다. 지금 뭐가 답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한번 해석을 해보겠어요. We should interview. 우리는 면접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The applicants. 지원자를. As soon as possible은요. 가능한 한 빨리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되어야 되느냐? 유능한 직원을 뭐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투부정사가 문장 전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to 이해하기 위해서 뒷문장 했다 해서 뭐가 답입니까? to select가 답이죠. 즉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blank 다음에 it is necessary가 나왔네요. 필요하다. necessary는 어때요? 진짜 주어가 투부정사로 나왔을 때 어때요? 진짜 주어를 뒤로 빼고 앞에 뭐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어입니까? 가짜 주어, 즉 짝퉁 주어 이틀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내세웁니까? 이틀을 내세운 거죠. 그 진짜 주어는 뭐예요? to 이해하지. to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거죠. 뭐 하는 것이? review the report. 리포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because 왜냐하면 because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죠. 이거 접속사도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니저가 will be back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tomorrow 내일 어디로부터? from his business trip. from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전치사 구고 반드시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그의 출장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문제는요. 딱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는 게을러져 가지고 해석하기가 싫어.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풀까? 요것만 연구합니다. 지금 블랭크 앞에 뭐가 있어요? to가 있죠? 그럼 얘가 뭐야? 투부정사겠지. 투부정사일 때는 당연히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B죠. 동사 원형이니까. 자, 해석합니다. Since last year. 작년 이래로.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니까 We have been looking for. 우리는 찾아왔답니다. 뭐를? 하나의 chance를, 기회를. 근데 어떤 기회예요? to 이해할 기회야. 즉 투부정사가 어떤 경우에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경우야. 어떤 기회? Increase our profit margin. 우리의
이익 폭을 증가시킬 기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투부정사 전반부가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시고 항상 끝까지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도 획될 날이 오고 토익 점수가 쑥쑥쑥 올라갈 날이 오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